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8월 24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제에 비해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좀 기분이 어제하고는 좀 다른 그런 흐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하지만 요새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은 빤히 보이는데 내가 지금 그 종목을 올라타면은 막상 고점일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안 올라타면은 또 그 종목이 계속 가고, 그죠? 또 이제는 또 내 종목이 올라갈 차례인 것 같아서 못 팔겠고 기다려보다 보면은 그냥 계속 바닥이고, 이제라도 이걸 팔아서 절로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런 뭐랄까요? 고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깊어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 저도 뭐 반도체나 바이오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항상 담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지금이 주도 섹터로 더 많이 옮겨 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못했지? 이런 후회도 들더라고요. 물론 현금성 자산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 다 빠졌을 때 그때 거기서 교체 매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회복하는 데서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때 2270 이후 그다음에 또 올라올 때 또 지난번 중간 과정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가다가 기회를 주고 그 뒤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렇다시피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도주들이 조정받았을 때 주도주들을 사야 된다고. 급락하기 전에 주도주였던 것들, 그때까지 이제 60에서 살아있었던 것들, 단기적으로 낙폭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사야지 복귀력이 빠르거든요. 바닥에 있는 종목은 바닥만 잡아놓고 빠르게 반등했다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죠. 지금 솔직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답답하잖아요. LG노텍이나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버려야 될 종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팔고 나면 또 갈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고민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대형주를 선호하지 않는다. 대형주라기보다는 좀 경기에 민감하면서도 지금 시장에서 좀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들이죠. IT도 그렇고요.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은 좀 반등했습니다만은 소비주들이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이쪽은 조금 좋지 않다? 이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은 아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굳이 이걸 사서 내가 시간 가치를 버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섹터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소비주, 오늘은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다 많이 올랐죠.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입국할 때 검사 면제하는 부분들, 일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국내도 고려 중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쇼크버가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싸고 많이 빠지면 리바운딩이 있기는 한데, 그 리바운딩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다 보니까 선뜻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주도주들도 중간에 올라타기도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좀 성격을 좀 이해하신다라면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얘기하죠. 잭슨홀 미팅 때까지는 부담스러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기존의 얘기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얘기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면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 곱씹겠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의사를 공개할 때도 계속 금리는 올릴 거야. 물가를 잡을 거야. 경기 침체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물가를 잡을 거고, 그 뒤에 어느 순간 수준이 되면은 금리를 다시 인하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유럽이 난리 부르스잖아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CPI들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될 것 같고, 또 미국의 이번에 어저께 발표됐던 제조업 지수도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이제 CPI가 13일 날 발표되죠. 13일 날 발표되는 그 CPI의 내용을 연준은 확인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내용인즉슨 좀 뻔하잖아요. 사실 7월 대비해서 8월에도 유가는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임대료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였었지? 여러 가지들이 좀 빠졌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8월 CPI 발표도 9월 달에 발표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예상치가 지난달보다 낮단 말이에요. 8.5 내지 뭐 8.3, 그 사이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큰 낭패만 없다라면은 결국은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연준이 강하게 물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될 정책들이 고민해 봤을 때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죠.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들썩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를 또 잡아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유럽의 우려감,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뭐 0.75를 올린다라면은, 시장이 지금 예상하듯이 0.75를 올린다라면은 지금의 하락장에서의 반응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0.5를 올린다라면은 지난번 상승할 때 그런 뉘앙스 그대로 좀 반영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5를 올리던 0.75를 올리던 오히려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식 시장을 더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 방지법, 그러니까 감소법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한 바이든의 계속적인 투자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은 뭐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미국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달러 강세도 아마 그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또 불안하고 안 좋으니까 오히려 더 달러 강세가 더 돋보이는 상황이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 목금부터 계속 달러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뭐 주가는 빠졌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 매도를 크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거래소를 1,500억을 샀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1,450원대 환율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달러를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하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달러가 강하니까 팔아가지고 달러로 다시 복귀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연말 금리에 대한 그런 뷰가 보인다라면은 그 돈들은 다시 그 금리를 먹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망가진 시장에 와서 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사가지고서 강달러의 이점을 활용하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강달러의 이점을 활용을 해서 국내의 싼 주식들, 좋은 주식들을 쓸어 담거나, 그죠? 뭐 하락장을 이용해서 뭐 쇼커버를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외국인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한 10주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13주를 살 수 있어, 주식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강달러가 상대적으로 미국만 좋아서 강달러인 거지, 우리나라라든지 뭐 중국도 유럽도 이런 부분이 아주 안 좋아져서 강달러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아직 발을 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일단 수급적인 강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금 일단 좋은 종목을 좀 쇼핑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유럽보다는 또 국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또 나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뭐 국내 기업들이 지금 뭐 2분기 실적은 괜찮았지만 3, 4분기가 조금 불안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도 계속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외국인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랑 좀 다르게 주식을 매수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과 시세를 내는 종목은 편차가 좀 있어요. 지금 시세를 내는 종목들 일부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주 단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사실 많이 있으니까 뭐 외국인들 수급만 믿고 그 종목을 막 따라 사는 건 사실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시세는 기관이 좀 주도하고 기관이 서둘러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이런 종목들한테서 좀 시세가 나고 있다. 특히 지난번에 2270 찍고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쇼커버를 하면서 기관이 이제 비워놨던 포트를 막 채우느라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채우고 난 이후에 또 지금 또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는
관련 섹터주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안 담으면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막 몰려가서 시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 좋은데 뭐 삼성전자, 현대차 사면은 수익 안 나니까 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의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모든 기준을 에너지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에서 격가지가 나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시세가 계속 분출될 거라고 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선 가고 나니까 뭐 피팅 업체들 가고 그다음에 뭐 가스 가격 올라가고 이제 뭐 유럽에서도 뭐 가스가 오늘은 뭐 캐나다에서 수소를 뭐 들여오는 대서양을 뭐 뚫고 들어오는 무슨 그런 라인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최근에 또 강관주들의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뭐 피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 섹터 안에서 나타나는 호재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K2, 뭐 K9 뭐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MOU 할 때부터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본계약하면서 더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조용히 있던 현대 로템도 오늘 또 협상 뭐 모로코, 뭐 이집트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 나오면서 또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 안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스타트가 늦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도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현대일렉, 뭐 LS일렉트릭 같은 이런 거하고 재룡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선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전 이런 쪽들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쪽들도 강하게 지금 계속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원전도 오늘 에너빌리티는 조금 조정받았습니다만은 나머지 괜찮았고 일본도 원전 포기하지 않았다. 뭐 새로운 뭐 원전 얘기 나오면서 후반에 또 원전주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선호하는 종목, 선호하는 섹터의 주도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를 가더라도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계속 투자를 하는 섹터라는 거죠. 그죠? 미국발 이슈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스 가격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특히 유럽에서의 리스크가 많이 커지다 보니 이런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 연결고리가 생겨 있는 종목들은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계속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단번에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면 또 숨고르기도 나올 수가 있고 탄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보시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주들한테도 호재가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뭐 코로나 검사 안 한다고 국내도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행주, 항공주, 뭐 카지노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시피 기본적으로 시장은 지금 호재를 되게 목말라 하고 있고요. 호재를 계속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다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도 힘들기는 힘들어요. 사실 갖고 있는 걸 안 버렸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뭔가 새로 살려면 돈이 새로운 시드머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갖고 있는 걸 버리자니 힘들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깊은 시기는 합니다만은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오면 결단을 계속 내리는 게 좋겠고 지금보다는 뭐 만약에 주도주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좀 결단을 낼 시점도 다가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반도체가 계속 조금 시장에서 소외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굳이 사서 오래 길게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시세를 내는 쪽에 가서 수익을 내는 게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동차도 지금은 약간 지난번 이제 보조금 이슈 이후에 이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쉬어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특히 이제 경기 민감한 IT하고 자동차 일부, 하고 뭐 IT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실적 이슈에서 하반기에 약간 불편해지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종목 교체를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좀 해보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뭐랄까 외국인들이 뭐 사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시장에 막 진입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저가에서 이제 따박따박 받아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강하게 급하게 지수를 올릴 생각은 없고 오히려 좀 지금 종목 플레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도 지금 오늘 얼마에 끝났죠? 2447, 2450 아직 못 미쳤는데 뭐 잭슨홀 미팅 뭐 아시다시피 발표하는 게 이제 주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큰 변화되는 내용이
있다. 변화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반영 중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조금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 이건 어쩔 수 없죠. 러시아 전쟁 이후에 에너지의 강력한 패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지금 힘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우디도 지금 유가가 좀 빠지니까 우리 조금 감산해 볼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정유주들도 올라오고 또 이런 관련주들도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뭐 유럽 쪽으로 가스를 한 3일 정도 공급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또 막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가스 부족 때문에 올겨울이 진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오히려 거의 룰루랄라 상태인 거죠. 우크라이나 좀 힘든 상태고 미국이 지금 오죽하면은 내년부터 원유 생산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시추하는 거 이 부분도 계속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였었죠, 바이든이. 그러다 보니까 뭐 유정, 강과 뭐 이런 쪽들이 또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중국의 쓰촨성에 어제부터도 계속 나왔죠. 쓰촨성이 지금 전력 부족 때문에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이런 부분들 안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 급등하고, 또 당연히 풍력도 덩달아서 떴겠죠. 사실 쓰촨성은 수력 발전을 80% 이상 쓰기 때문에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발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테슬라도 영향받고 뭐 애플도 영향받고 뭐 국내 하이닉스도 영향받을 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잘 안 되니까 또 생산이 안 되니 또 그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리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주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기사도 계속 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2차 전지 가격이 올라가면 뭐 전기차 업체한테도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자동차의 발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봐 드렸고,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한 가지씩 좀 살펴보고 시장 좀 통틀어서 보면서 섹터별로 한 번씩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제가 계속 그동안 또 섹터도 말씀드렸고 주도할 수 있는 섹터도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더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뭘 더 사야 될지 뭐 이런 섹터별로 조금씩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나왔던 기사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강했었고 쇼커버 느낌도 살짝 있었고, 그 다음에 폴더블 관련주 뭐 삼성전자 G 플립, G 폴더가 한 100만 주 정도 사전 예약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힌지 쪽 KG바텍하고 뭐 파인테크닉스 올라왔고, 그다음 뭐 세경 하이테크 올라오면서 폴더블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쇼커버 느낌의 강한 반등이 좀 있었죠. 시장이 좀 언제 어디서 어떤 뉴스를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움직임이 있었지만 추세는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냥 단발성으로 바닥에서 세게 한번 올라온 정도 수준으로 머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막 추격 매수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펫배터리 관련주도 코스모 화학 좀 흐름이 좋았을 것 같고요. 성일하이텍도 많이 올랐습니다. 세비캠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오늘 에코프로도 살짝 눈치 보긴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펫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이 상당히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펫배터리 관련주들도 꾸준히 조정시마다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뭐 수익 내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인 로봇 관련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죠. LG전자가 이제 서비스 로봇 뭐 클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판매하고 공급할 수 있는 뭐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로보티즈가 이제 그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산업용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좀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도 좀 움직였고, 뭐 로보스타도 좀 움직였고,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 없는 섹터다라는 점, 이 부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도 제가 봤을 때는 로보티즈 오늘 올라오면서 좀 약간 가격적으로는 살짝 저점에서 못 사신 분들 아쉬울 수 있겠지만 변동성 보이면 조금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력선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LS
하이닉스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쪽 되게 좋습니다. 계속 추세 상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력선 얘기는 제가 거의 하기 시작한 지 한 2달은 넘은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이쪽들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만들어낸 전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선 관련주들도 조정신 꾸준히 좀 봐주시고요. 오늘 보면은 건자재 섹터주들도 좀 일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뭐 시멘트들도 좀 움직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뭐 안 움직였었던 뭐 각종 뭐 비철금속주들도 일부는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좀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방사는 뭐 지금 최고죠. 지금 경기랑 별로 크게 관련도 없고 러시아 문제 터지면서 더 시장의 관심이 커졌고요. 계속 지금 수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 수주받고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이 지금 거의 뭐 위가 열려 있습니다. 거의 계속 쭉쭉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오늘 이제 현대 로템까지 합류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로템은 정말 좀 후뚜루마뚜루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인프라 깔면 인프라 까는 대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그것도 있을걸요. 아마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공장도 예전에 건설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방산 쪽 이쪽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에 다 꿰어 맞추면 로템이 빠질 데가 없는 회사였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슈팅 이렇게 좀 올라와서 주도 섹터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이슈 하나만 나오면 이렇게 바로 슈팅하거든요. 현대 로템 같이 이제 후발로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챙겨서 보시고요. 저는 현대 로템도 나중에 조정 들어오면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 상당히 많이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주들 계속 봐드리면은,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이슈가 있는 것들만 움직였죠. 오늘 뭐 NK맥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벨바이오도 뭐 약간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이오주 좀 각계 전투. 그동안 정말 바닥에서 5배 올랐던 ST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주 우선주로 전환한 것들 하고 뭐 이제 전환한 물량들 뭐 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추세는 뭐 깨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쪽도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약간 좀 눌려있는 섹터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좀 각계 전투다 9월 달에 학회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 안전히 죽어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뭐 오늘 대우조선도 어제부터 막 움직였죠. 한국조선해양도 많이 움직이고 삼성중공업도 움직이고요. 결국은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 속에서 환율 효과까지 보니까 조선주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고요. 경기랑 별로 상관없이 에너지를 운송할 수 있는 LNG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수주 받아놨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돈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실적으로 찍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 4분기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계속 실적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이쪽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단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나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관심은 계속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랑 같이 가는 게 이제 뭐 강관, 뭐 피팅 업체들이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쪽도 가스 이동이라든지 뭐 원유 이동이라든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라인을 만드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나온 것도 영향이 있겠고 뭐 유정, 이제 해상 유정 같은 경우 바이든이 이제 허락하는 부분들 관련되어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선에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까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관광업체들 중형 중소형 철강업체들 뭐 최근에 세아제강, 휴스틸 막 이런 경우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급락하고 나면은 지수가 강하게 못 올라갈 때 오히려 종목들의 시세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도 예전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이에요. 종목 장세라는 부분들. 오히려 시장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정말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항상 있어요. 그 안에서 계속 답을 찾으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간에 꾸준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 사람이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이라도 항상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트레이딩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조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은 마찬가지가 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그냥 다
에너지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주들의 주도력에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뭐가 강했냐? 태양광도 강했죠. 아까 스촨성 그것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OCI가 다시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하나솔루션 좀 많이 올랐었고요. 후발로 좀 신성 ENG, 요것도 조금 거래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뭐 현대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쵸? 현대 무슨 솔루션인데, 그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것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뉴스 이슈가 향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서 태양광도 또 다시, 풍력도 많이 또 다시 올랐죠. CS윈드, 뭐 상강 이벤트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대체 에너지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실적에는 안 맞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실정에 맞고 중국 실정에 맞다라면은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분명히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섹터별로 다 말씀을 드렸고, 여행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제 뭐 코로나 검사 면제, 뭐 국내도 마찬가지라면 그래서 움직인 게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다음에 진에어랑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이 일본 같이 이렇게 동남아 쪽 가까운 쪽에 이제 오리엔트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역시 그냥 바닥에서 단발적으로 올랐던 쇼커버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코로나 검사 면제한다고 안 갈 사람이 가고 갈 사람이 안 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약간 절차상의 조금 간편화가 좀 향후에 좀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뉴스로 영향을 미쳤고, 파라다이스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뭐 면세점, 화장품 돌아오려면은 조금 시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코로나도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만은 환율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수 소비주들은 다 환율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가 또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지만 뭔가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출주들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런 원가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환율 때문에 밖에 팔 때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수 소비로만 돌리는 기업들, 특히 농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실적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진 게 아시다시피 뭐 라면 위주로 되어 있고 과자 스낵 위주긴 합니다만은 가격을 제품 가격에 바로바로 전가를 못 시킨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료 업체들보다는 농심의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도미노로 같이 올리겠다 싶으니까 뭐 제일제당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다 같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섹터주들도 사실 환율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일정 부분 뭐 가격을 올리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벗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추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뭐 오늘 단발 이슈로 끝날지 추세적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라든지 내수 쪽에서의 관련 있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이 좀 미약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뭐가 특징이었었죠? 올추 오늘 특징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엔터나 컨텐츠들도 최근에 올라가다 빠졌었는데요. 오늘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게임주도 지금 게임 관련한 이제 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게임스탑인가요? 네, 맞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게임 잘 안 하니까. 게임스컴인가 봐. 게임스컴. 네네네. 게임스컴. 근데 그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다 가 있고, 각광을 받는다고 그래도 별로 반응 없고요. 뭐 작은 종목 중에서 액션 스퀘어, 그 다음에 네오위즈, 요런 종목이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나머지 게임주들은 좀 버티는 정도? 결론적으로는 환율이라든지 경기랑 가장 연관이 없는 게 게임주인데요. 게임주들은 또 괜히 좀 코인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금리에 이상하게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요번 금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번 금리 인상 이후에 좀 성장주들한테서의 좀 랠리의 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고는 계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계속 좀 참고해서 시장을 좀 봐주시고요. 일단은 뭐 제가 한 30분 정도 계속 시장 섹터별로 말씀을 좀 드렸고, 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고 뭐 괜찮은 종목들, 뭐 월요일날도 한번 쫙 봐드렸잖아요, 종목들을. 오늘 보니까 좀 카카오, 네이버도 조금 덜 빠지고 이제 좀 바닥에 좀 잡아가는 느낌적인 느낌, 요게 살짝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난 것 같고,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도 많이 빠졌다가 좀 버티는 모습,
뭐 다 그런 흐름들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 중에서도 좀 환율이 덜 민감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들은 좀 계속 보긴 봐야 되겠다. 다만 이제 그쪽이 기술주 성장주라고 계속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이쪽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쪽에 소외되어 있긴 한데요. 뭐 나중에 좀 역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크게 하는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분명히 이쪽도 좀 반응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 잘 가는 종목이 평생 잘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극과 극으로 움직이다 보면 다시 이 극과 극의 간격이 좁혀지는 시점이 나오는데요. 저는 무조건 이거는 뭐 제가 확신 아닌 확신을 드릴 수도 있는데 러시아 문제가 해결될 기미만 보이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미가 지금 안 보인다는 게 지금 안 좋은 점이죠. 다른 섹터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그런 뉘앙스의 흐름이 나중에 나올 때 이 해당 섹터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지수부터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팔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1,500원 샀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환율도 지금 보시면 1,342원 25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좀 제가 봤을 땐 빠진 것 같았었는데 여기 표시 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중국은 조금 빠졌습니다. 중국은 뭐 사실 지금 계속 돈풀기 한 상태죠. 금리 이제 대출 금리 인하해주면서 부동산을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나온 뉴스로만 보면 하여튼 중국 일부 지역은 뭐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전기를 충전할 수 없어서 전기차를 탈 수가 없는 뭐 그런 뉘앙스. 결과적으로는 전기가 없으면 전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싸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전기차를 탈까라는 고민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방대기도 벅찬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차를 탄다라는 거를 고려해보면 유럽에서는 겨울에 뭘 선택할지 이런 부분도 한 단계씩 넘어서 생각해보면은 생각 못 해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 에너지 가격으로 해서 전기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면은 다시 그 전기차를 타야 되는 의미가 뭐 약간 퇴색했다라고 할 거야. 지금은 뭐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기차를 선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에너지원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면은 전기차의 선호도도 뭐 약간 사그러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시각적인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 뭐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상단 계속 막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 2,400선 살짝 깨는 수준까지 갭을 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여기 이 첫 번째 갭도 아직 안 메꿔져 있는 상태, 2개 정도 있죠. 여기 3개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정도 갭이 있는데요. 일단 뭐 모양상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오고 틀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뭐라 그럴까요? 뭔가 두 번째 뭐 연준 회의 전에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뭔가 충격이 있다라면은 한번 갔다 와도 사실은 큰 그림에서 나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어제 음봉 이후에 양봉,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이제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 이게 이게 별같이 뜨면은 이 아래쪽에서 쭉 받아갖고 올린 거잖아요. 위에서도 좀 내려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약간 힘의 균형이 좀 팽팽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게 음봉 이후에 이렇게 올라와서 어제 시가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60일선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20일선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 60일선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좋겠죠. 60일선 회복하려면 빨리 2,450을 강하게 돌파해 주어야지만 완전히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어느 정도 2,430 오늘 저가였는데요. 이 지수대를 계속 깨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방향 좀 한번 고려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알려진 악재라기보다는 파월에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고요. 0.5를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뭐 확률이 뭐 60대 3, 뭐
40, 뭐 30대 70 이런 식이 아니라 저는 50대 5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5를 할 수도 있고 0.75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확률은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조금 뭐랄까요?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일단 오늘 찍은 저점 지지선 두시고요. 위쪽으로 2450 확실히 돌파 안착하고 나면은 2500선까지의 1차적인 저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네, 역시 코스닥도 이제 하락 추세선 상단 맞고 내려왔고요. 지금 지지선까지 다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80 정도 최대 지지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790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시 800선대 위로 올라서야지만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쭉 꺾어서죠. 이렇게 꺾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의 전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은 오늘 793 정도에서 782였었네요. 782 찍었네요, 저가. 저 780 정도 지지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까지 딱 왔었네요, 보니까. 일단 코스닥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점을 먼저 찍은 느낌? 네, 일단은 오늘 찍은 저점을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코스닥이 좀 방향 전환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면 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60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1선이 올라가다 지금 약간 플랫해졌죠. 이게 좀 좋지 못해요. 플랫해졌으면 이게 꺾이게 되어 있거든요. 못 올라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기 이전에 좀 빨리 치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21선을 계속 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좀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주도적인 종목들이 코스닥보다는 다 거래소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일부 작은 종목들 뭐는 코스닥에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도적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815, 810에서 820 정도 저항을 보시고요.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61선을 좀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800선대 위로 빨리 주가가 좀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0일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먼저 조금 지지선 때 와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코스닥한테 종목별로 좀 기회가 더 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봤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최근에 좀 바닥을 찍은 종목들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공주한테 부담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고 많이 뭐 중소형단에서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뭐 제주항공도 올라오고 뭐 최근에 좋았었던 뭐 진에어도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들 여행주들 이런 쪽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 대응은 일단 아니다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주도주에서 이제 후발주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찾다 보니까 이미 종목들은 다 제가 너무 다 지금 주도적인 종목들 많이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이거 태양광이잖아요. 신성ENG. 요게 조금 좋아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한번 차트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고 있고요. 수급도 보시면 큰 수급은 없는데 지금 오히려 약간 개별주 성향으로 좀 후발이거든요. 오히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막 들어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주가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도 개인도 이상하게 편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일단 신성ENG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에서 좀 거래가 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근데 이 수급이 맞나요? 제가 분명히 아까 사무실에서 신성ENG 수급 보고 왔을 때는 이렇지가 않았었는데 잠깐만요. 그렇죠. 이게 세팅이 누가 금액으로 해놔서 그렇죠. 그래요. 제가 분명 사무실에서 보고 왔을 때는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누가 이걸 세팅을 다른 분이 쓰시면서 금액으로 바꿔놓으셨네요. 보니까 수량으로 보시면 확실히 외국인 들어와 있죠. 기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쪽도 저가권에서 들어오고 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보고 왔는데 뭐지?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태양광 쪽에서 후발주의 느낌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시켜 볼 수 있겠다. 지금 뭐 OCI 하나솔루션 외에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도 좀 많이 갔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대죠 지금. 근데 솔직히 이 종목을 안전하게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600원을 강하게 넘어가고 거래 실렸을 때
그럴 때 보는 게 오히려 낫겠죠. 왜냐면 여기가 상당히 좀 강한 저항대잖아요. 그죠? 이게 세 번의 저항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어야 더 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뭐 저항은 뚫으라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강한 저항대, 이 종목은 2,6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치고 나가면서 거래가 붙으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하고 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2,485원인데요. 지지선 한 2,300원 정도 놓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좀 거래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도 좀 후발로 보시고, 가격적으로는 뭐 그 돌파되면은 뭐 많이는 안 보고요. 일단 한 3,000원 정도까지 뭐 목표를 세우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현대 로템은 지난번에도 제가 후발로 한번 골라드렸던 건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거 2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종목을 고르는 게 스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이었었는데 지금 현대 로템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은 막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어느 정도 이 박스 상단이 뚫릴 때 쫓아가는 대응인 거죠. 계속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있으면 못 사거든요. 계속 보고 있다가 뚫을 때 쫓아가면 이만큼의 트레이딩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당 섹터가 잘 가고 있었는데 얘만 지금 계속 옆으로 주춤주춤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가 되겠고, 지금 상태로라면은 가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대 느낌 있잖아요. 이쪽 부분의 저항대, 현대 로템도 33,000원 부분에 대한 저항 조금 1차적으로 좀 염두에 두세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나중에 조금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를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현대 로템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종목이긴 하지만 코스모 화학도 개인적으로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모할 때도 성일하이텍은 공모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펫배터리는 자원이 유한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펫배터리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조정이 오면 이쪽 해당 섹터가 죽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모학도 제가 이것도 월요일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박스권 우상향하는 박스권 안에 하단에 오면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월요일날도 요거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잘 사신 분들은 뭐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면 또 여기 상단 부분에 막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다 한 번씩 다 살펴본 것들이라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들은 뭐 그냥 쏘쏘한 상태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다 계속 월요일날 언급드렸던 거라서 뭐 특징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내가 로보티즈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로보티즈는 바닥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서비스 로봇 얘기할 때부터. 이게 로보티즈도 지금 박스권 이제 뚫었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급만 놓고 본다면 큰 수급은 없잖아요. 지금 기금 조금 사고 외국인은 뭐 샀다 팔다는 수준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래서 조금 가볍게 움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막 확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고 이런데, 얘는 그런 것 좀 적은데, 아무튼 LG향을 생각하면은 로보스타도 약간 나중에는 좀 후발로 좀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 쪽에서는 확실히 로보티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쭉쭉 이제 풀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라면은 22,000원 정도? 22,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변동성을 좀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상방 쪽으로는 26,000원대 한번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완전한 주도 섹터, 에너지 관련 섹터는 아니지만 이쪽도 분명히 지금의 여러 가지 산업 구조상의 변화가 확실히 좀 필요하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섹터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로보티즈도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뭐 다 바닥주들 너무 많죠. 많이 빠졌잖아요. 뭐 지금 금융주들도 다 바닥이죠. 그 다음에 뭐 플랫폼도 다 바닥이죠. 전체적으로. 그쵸? 그런 부분들. 지금 카카오도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이제 살펴본다라면은 이 종목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어드린 그때 그어드렸던 이 지지선에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74,000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뭐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가격보다는 이렇게 그어드렸던 이 지지선, 이것도 월요일날 아마 그어드린 것 같은데, 월요일날 그어드린 것 같은데 이 74,000원 지지선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뭐 단기보다는 조금 큰 종목을 선호하시고 호흡을 좀 길게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은 뭐 요 가격대 전후로 해서는 뭐 접근해서 중장기 투자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쪽도 언젠가는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대신에 여기 박스권도 그때 그어드렸던 거 활용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워낙 뭐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해주시고, 지금 주도주가 주도력을 상실하는지는 계속 보셔야 돼요. 지수가 꺾이지 않는데 주도주가 주도력을 상실하면 다른 주도주가 나타나겠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시장이 빠지는데 주도주가 잘 버티면 걔네들이 계속 주도주인 거고, 시장이 잘 버티는데 주도주가 꺾이면 다른 주도주 쪽으로의 이동 포지션,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포인트로 계속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아까 낮에 조금 상담 신청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천연가스 종목 한국 미국 추천 부탁합니다 있었는데요. 저는 가스 종목이라고 하긴 그렇고, 요새 좀 자원개발주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상사주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삼성물산도 태양광수주 받으면서 뭐 강하게 올라오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천연가스는 아니고 뭐 저희 가스주들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 당연히 뭐 가스랑 연관이 있어서 움직이지만, 국내는 좀 가스를 조금 공급하는 저를 장기 계약을 맺어서 한국가스공사가 잘 들여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뭐 유럽가스 가격이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면 뭐 뭔가 살짝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국내에 들어오는 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좀 가지고 있은 지 좀 꽤 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최근에 뭐 합병 이슈도 있지만 뭐 미얀마 가스전도 있고요. 저는 지금 에너지랑 향후 미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저는 2차 전지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뭐 포스코 ICT 뭐 이런 식으로 포스코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주도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뭐 좀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롯데 쪽들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이렇게 약간 화학이나 이렇게 원자재 쪽에 약간 일가견이 있던 그런 회사들은 분명히 다 방향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시도를 해요. SK 네트워크스도 지금 충전 사업하는 S트래픽이라는 회사의 충전 사업 부분 인수하면서 오늘 S트래픽 막 상한가 가기도 했잖아요. 그렇다시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충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만큼 충전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들 대기업이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그 주유소를 다 충전 쪽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일단 기본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영향이에요. 결론적으로 충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천연가스랑 관련 있는 종목 추천드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추천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분명히 포스코 케미칼만큼이나 변화를 계속 좀 시도할 거라 보기 때문에, 이 장기 그때 그어드렸던 이 박스 보이시죠? 이때 이 빨간 줄 두 줄 이거 뚫으면서 올라간 상태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직전 고점대 2부근대 하고요. 2부근대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내려오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신 분, 한국 뭐 가스공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 뭐 되게 많잖아요. 요새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추세적으로 뭐 트레이딩 따라서 가스 가격에 따라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X 세미콘 좀 봐달라고 말씀하셨네요. 최근에 LG노텍이 좀 많이 약하죠. LG노텍이 참 약해요. 예전에는 정말 시장의 주도주였었는데 어느 순간 주도주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애플도 지금 뭐 중국에서 전력난 때문에 공장 생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이 종목 보유를 하셨다라면은 좀 반도체류들은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급등할 때 조금 정리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하시는 전략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어버버 반도체도 엄청 올랐다가 지금 다 빠졌고, LB세미콘도 실적 나왔다가 쫙 올랐다 다 빠졌고, 그다음에 뭐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이런 것들도 외국인 매수하고 있지만 또 쫙 오르면 또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 결론적으로 반도체류들을 오래 가져갈 생각이 없는 거죠. 시장에서는 계속 트레이딩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그런 폭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호재성 이슈가 장중에 나와서 강하게 올라온다라면은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뭐 물타지를 않았다라면은 팔고 싸게 사는 것도 거꾸로 매매잖아요.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룸을 좀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좀 쓰는 게 반도체 쪽에서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라면 일단 연계금이 조금 관심을 좀 빼고 있고 외국인도 살짝 빼고 있는 상태, 개인만 사고 있죠. 이런 수급에서는 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시다라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번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서 10만 원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요. 10만 원 돌파하고 안착하고 거래량까지 실려주면 홀딩. 그렇지 못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가는 날 고점 매도한 이후에 다시 매도. 이거 지금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뉴스가 있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뉴스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차트만 보시면 이 가격대 저항, 음봉 길게 나왔던 때 저항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미리 생각해 놨으면 이 구간대에서 항상 매도를 대놓고 기다리셨으면 팔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조금 저항대가 있어서 11만 원이 이제 앞으로 좀 강한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호재성 이슈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거래 실렸을 때가 그쵸, 이날이죠. 거래 많이 실렸던 날. 이때가 항상 조금 매도 포인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추세를 만들려면 10만 원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막 엄청나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10만 원대 안착 여부, 돌파 여부 이거 조금 확인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10만 원 돌파돼서 좀 더 올라가면은 매물을 조금씩 내놔서 좀 줄여놨다가 나중에 10만 원 다시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니까 작가님이 드림텍도 올려주셨네요. 사실 저 이 종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드리는데 추세 모양만 놓고 봐도 지금 여기서 이평선이 수렴돼서 치고 나가려다가 급락이 나온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이평선이 쭉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이 안 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드림텍 같은 경우 일단 지지선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요 정도가 지지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쪽 부분에서의 지지선, 이쪽 부분에서의 지지선 찾아내면은 그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제가 그어드린 선이 보이지도 않네요. 한 8,300원 정도? 네, 8,300원 정도에서의 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뭐 하시고자 하시거나 뭐 아니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8,300원의 지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제가 이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어제죠. 어제 찍었던 저점 9,000원 부분을 단기 최대 지지선으로 활용해 보시고 추가로 뚫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8,3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은 안 드리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좀 사견이긴 하지만 지금 영화관 관련주들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컨텐츠리 중앙인가? 요것도 좀 바닥권 느낌 살짝 있어요.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 뭐죠? 공조2 뭐 이런 것들도 개봉하고 있고 뭐 헌트인가? 그것도 요새 좀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관들도 지금 적자폭이 좀씩 줄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영화관 관련주들 뭐 롯데컬처 생각하면 롯데쇼핑 그다음에 이제 메가박스 생각하면은 컨텐츠리 중앙 빠지면 그 영화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엔터주들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 이제 공연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항상 좀 뉴스에 반응을 하고요. 뉴스가 나오면 빠지고 이러잖아요.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 항상 뉴스가 나오면 올랐다가 뉴스가 또 이렇게 주가하고 나면 빠지니까 주도주 섹터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비주도주 섹터라면은 뉴스를
나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해서 원위치해 놓는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목을 살 용기가 없으면 갖고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좀 계속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잭슨홀 미팅은 개인적으로는 뭐 파월이 시장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할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우려를 하지 않고요. 그 우려하는 만큼 최근에 시장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돌아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뭐 공격적으로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 한 20선 정도 좀 러프하게 지수 놓고요. 그다음에 2,400 깨지면 또 오히려 좀 저점에서 대형주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상방으로는 2,450 돌파 안착 확인하시고요. 2,500선 정도 1차적인 좀 저항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 계속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의 주도력이 죽는지 지수랑 아까 맞춰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 계속 좀 염두에 놓고 시장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은 좀 다 말씀드렸고 좀 봐드렸거든요. 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시장을 앞으로도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정말 강렬한 종목 장세라는 점, 이 부분 시장이 안 좋아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안 좋은 좋은 종목들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음주와 양지가 너무 확실한 시장이라는 점. 그래서 놀더라도 양지 쪽에서 약간 콩고물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그 후발주 대응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남은 이틀이죠. 목요일하고 금요일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